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형상의 눈썹을 아미형이라고 합니다. 아미형. 자, 3분의 1이 될 듯, 3분의 1이 안 될 듯 하는 디자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분의 1보다 좀 큽니다. 맞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특강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카데미를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시술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미용 기술의 원장님이시거나 또는 이제 그 뭐 관련 일의 직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의 분들이 뭐 이제 전업주부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직장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제일 이제 큽니다. 그런데 가장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 경험상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좀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뭐 좀 이제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세미나를 이제 하지 않게 된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이제 좀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죠. 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세미나에 오셔서 다른 사람 세미나에 오셔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을 또 이제 뭐 자기네 협회로 데리고 간다든가 자기한테 배우라든가 하는 이제 그런 좀 좋지 못한 좀 흔한 말로 양아치 같은 기술자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기술을 이제 베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좋은 말로 기술의 공유인데 그 공유라는 게 원장님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달라. 네, 그럼 공유가 아니죠. 그건 일방적으로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 기술을 빨리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좀 주겠다. 이게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교환하는 그게 이제 세미나인데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기술을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들의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 자기도 이제 뭐 시술샵 원장이거나 아카데미 원장인데 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약금도 받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노쇼 하는 사람들을 그 원장님도 엄청나게 싫어해요. 사실 보면. 근데 막상 그 원장님이 노쇼란 말이죠. 그 원장님이 이제 세미나에 노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세미나를 하는 건데 또 이런 분들이 공짜를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세미나는 과거에 세미나 하면은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했어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기술이 사실은 뭐 별로 없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나도 막 세미나를 한다고 이제 하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가격 자체도 세미나를 해도 기술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러니까 가격이 높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공짜 세미나도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 공짜 세미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는 공짜 세미나를 가서 기술을 인터셉트하고 또 그 기술로 가르치고 또 시술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배운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는 거지. 어디 세미나에 가지고 어깨 넘어서 배운 기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시술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이제 분들은 자기는 공짜는 죽어도 안 좋아한다. 그래서 시술 가격도
제 가격을 내고 다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 가격을 제대로 내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뭐 돈이라는 게 좀 뭐 지나가는 이제 개들도 가져가지 않고 냄새도 맡지 않는 게 사람이 사용하던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원장님은 왜 이렇게 세미나를 안 하세요? 원장님 왜 특강을 안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는 것은 세미나가 아니고 특강입니다. 왜 그러냐? 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강입니다. 세미나는 이제 패널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술의 공유가 돼야 되는데 기술의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특강으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특강을 이제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 특강 요일은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에 중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중입니다. 이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특강에 참석하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이번 시리즈에는 특강에 오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무슨 다른 요일은 안 돼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고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만약에 신청을 해놓고 이거 분명히 예약금 다 받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꼭 이러시는 분도 있죠. 평상시에 연락이 없다가 시술 당일날에 누구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담 예약도 마찬가지죠. 꼭 시술 당일날에 와서 친정 어머니가 다쳤다. 신랑이 교통사고를 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기가 아프다. 물론 핑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또 요청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시부모님이 2번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제 여기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다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적게 되면 저랑 이제 뭐 수강 상담도 하고 카톡 친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닉네임으로 해서 제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모르시죠. 그분은 모르시는데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또 이제 세미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또 한 번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2번 팔고 뭐 신랑이 맨날 다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너무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쇼를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특강은 유료이기 때문에 공짜를 원하시는 분은 정중히 또 사양합니다. 하나 더 뭐냐? 주무시는 분은 오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엠보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고 기술 개발이 제일 많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특강을 하는데 이거 돈 내놓고 존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시 못 들을 특강인데 돈을 내고 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공짜 특강이라 해도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제 죽으면은 제 특강을 이제는 못 들어요. 원조 기술자의 특강은 들을 수가 이제 없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실력이나 경력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 얼굴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본론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오늘 팔도 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본론에서, 자, 요즘 이제 인스타나 이런데 뭐 등등 보시면, 인스타들이 가장 많은데, 보시면 눈썹을, 펜슬링이나 디자인을 할 때, 눈썹을 그릴 때, 자, 눈썹의 주위에 여러 가지 선을 그려서 눈썹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위에, 자, 이렇게 들고,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여기, 자, 좌우 대칭이 비스무리하게 됐나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이렇게 놓게. 자, 여기서 보면, 눈썹을 보면, 이 팔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요거는 좀, 반영과정 기술자들이 요거 좀 외워야 돼요. 팔도해법. 자, 팔도해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고급 레벨로 가면 11도 해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 8도해는 제가 이제 27년 전에 이 엠보 기법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메이크업에서 눈썹을 그리는 것보다 반영구 화장 기술에서 눈썹을 그리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죠.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정확하게 눈썹을 그려내서, 스탬프 찍듯이 그대로 찍어야 됩니다. 그대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엠보 기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또는 다른 기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짝짝이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팔도해법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연장선 도해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연장선 도해 기법이에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리는 건 눈썹의 위치만 있다는 거야. 눈썹이 이마 넓이는 어떻고, 또 눈두덩하고 아이라인하고 눈썹하고의 거리는 어떻고, 이런 어떤 포지셔닝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팔도해법은 거기에서 지나서, 자, 더 정확한 눈썹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술 기법입니다. 자, 팔도해법은 좌우 눈썹의 등분, 두께, 길이에 대한 디자인 기법으로 엠보 눈썹뿐만 아니라 모든 눈썹 기법에도 적용이 다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팔도해법은 저희 시대에서 그냥 이제 눈썹에 이런 펜으로 눈썹을 디자인하고 팔도해를 하곤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눈썹을 이렇게 저같이 프리핸드로 그리지 않고 눈썹을 막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도구까지 막 나와 있죠. 뭐 눈금자 비슷한 것도 막 나와 있고 참 편리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기술자들은 그런 걸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저같이 프리핸드로 해야 됩니다. 자, 시술을 하기 위한 도해법이 아니고, 인스타들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그리니까 그냥 폼으로 여러 가지 선을 그리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자, 기술자들이 아닌 분들을 보면은 이게 멋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짝퉁 도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센터 라인. 자, 센터 라인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술자들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센터냐? 맞을 텐데 왜 아니라고 하지? 아닙니다. 왼쪽 눈썹과, 동양인들은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눈썹과 눈썹 사이를 센터 라인을 긋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디냐? 내안각과 내안각의 사이입니다. S라인은 내네요. 내안각과 내안각의 사이다. 그럼 내안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앞트임 하는데, 앞트임 하는
여기에 눈 앞트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가 센터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림상으로는 내안각의 사이와 눈썹 사이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S포인트고 여기 이제 눈썹이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눈썹이 시작하는 점이 이 점이 바로 S1입니다. S1. 자,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이 S2가 되고요. 눈썹 산 부분을 T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끝나는 지점을 엔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딩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점, 5개의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요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눈썹을 짝짝으로 만들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 자, 베이스라인은 바로 눈썹의 모양을 좌질하는 이것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연장선 도해 기법이라고 그랬죠. 자, 연장을 합니다. 베이스라인의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BL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언더 베이스 라인이에요. 언더 베이스 라인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언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자, 7개에서 마지막 하나. 눈썹이 두께가 나와야 되겠죠? 두께. 자, 그럼 이 부분을 두께를 결정지어주는 선, 이것을 호라이즌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11도해법이라고 하면은 좀 선이 몇 개가 더 나오게 되겠죠. 자, 이 8도해법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연장선 도해 기법이라고 하면은 기술자가 이 눈썹을 고객한테 디자인을 하고 이 눈썹과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짝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점을 찍어 가지고는 그 부분을 포지션을 잃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교적 길다란 선들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눈썹을 자기가 확실히 메모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눈썹이 짝짝으로 만들어지는지 짝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지 또는 괜찮은 눈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거라서 그냥 폼으로 막 그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X표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전혀 그냥 폼이에요. 폼입니다. 딱 필요한 선만 하는 거예요. 이 8도해법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엠보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지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지법. 파지법에는 자, 핑거 파지법이 있고요. 핑거 파지법이 있고 그다음에 너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핑거 파지법과 너클 파지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파지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디자인한 선 베이스라인, 특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자인한 선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다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도해, 그러니까 연장선 도해 기법이 기본형인 8도해 기법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뭡니까? 베이스라인이 조금 지워져도 다시 원래 내가 디자인했던 그 눈썹 이미지를 다시 연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8도해법에서 각
포인트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정말 한다는 것은 유튜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로 이제 특강이나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고급 기술자들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각 포인트마다 어떻게 시술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한 8시간 뭐 10시간씩 이렇게 특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세미나를 한번 하든지 제가 특강을 한번 하든지 또는 특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이제 댓글이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도해법을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 치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영상 앞부분에도 어느 부분인가 팔도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팔도해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 그릴 줄 안다라는 것을 이제 치고 물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자, 기술자가 오른손잡이 기술자가 고객의 오른쪽 눈썹을 만들 때 엠보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썹은 눈썹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썹 모양이 오른쪽 눈썹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 이게 표준형 눈썹에 이제 가까운 건데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사실 불가능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많이 좀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개략적인 설명이 되더라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썹은 형상이나 모양을 구분할 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등분이라고 합니다. 등분. 자, 등분. 등분인데 이거 이제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division. 자,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이게 이제 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가 좀 나오죠. 등분을 한다. 뭐 우리가 커트 자를 때 4등분 한다. 뭐 여기서 디비전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헤어 부분은 잘 모르니까 어느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디비전이라는 여러분들은 미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인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등분입니다. 등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일자형 눈썹이나 표준형 눈썹은 머리, 몸통, 꼬리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등분이라고 합니다. 자, 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분. 자,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3등분 눈썹입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기본형, 표준형 이렇게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눈썹의 등분은 3등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이렇게 3등분으로 하기도 하지만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눈썹은 자, 등분 눈썹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등분을 해볼게요. 자, 이런 등분형은 4등분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등분은 돼 있는데 4등분입니다. 자, 얘는 3등분이에요. 여자 눈썹은 3등분으로 기본을 하고 남자 눈썹은 3등분도 되고 4등분도 돼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좀 다이나믹하고 시원한 눈썹을 원하시는 분은 4등분으로 가는 게 맞고, 또는 이제 뭐 유니섹스 시대에 좀 이제 리드미컬하고 또 이제 여성화, 조금 여성화되어 있는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은 3등분으로 가기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나운서들 눈썹, 조금 시원한 눈썹의 형상을 하고 있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 눈썹은 3등분도 되고 4등분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자 눈썹을 4등분으로 하면 조금 좀 우스갯소리로 장비 같겠죠. 좀 이제 장군들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눈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아치형 눈썹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미형 눈썹이라고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아치형과 아미형은 조금은 다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미형의 눈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형. 자, 아미형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형상의 눈썹을 아미형이라고 합니다. 아미형. 자, 3분의 1이 될 듯, 3분의 1이 안 될 듯 하는 디자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분의 1보다 좀 큽니다. 맞죠?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되면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중국형의 눈썹이 되는 거야. 중국 눈썹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미미라고 읽습니다. 미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눈썹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돈 많은 부호들이 관상 눈썹으로 많이 디자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아미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중국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눈썹입니다. 자, 그럼 아치형이라는 건 뭐냐? 아치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아치형의 눈썹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아치형, 표준형, 아치형, 요거는 4분의 1 등분형, 얘는 중국형.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자형 눈썹은 안 나왔습니다. 자, 요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아치형입니다. 아치형인데 얘는 흔히 2분의 1 등분입니다. 2분의 1 등분이고 얘는 뭐야? 아미형. 이게 이제 중국형이에요. 중국형이고 얘는 뭡니까? 3분의 1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꼬리 부분이 더 큽니다. 더 길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 4등분형입니다. 얘는 3등분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전 세계의 눈썹은 이제 다 아는 거야. 눈썹의 모양은 이걸로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시술하기가 까다로운 눈썹이 바로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미형입니다. 아미형. 여러분들 침법이 들어가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여성분들의 허리 같이 이렇게 이제 살짝 리드미컬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도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 눈썹이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눈썹이다. 한국형의 일자 눈썹과는 또 이 편년 눈썹보다 차원적으로 좀 많이 다른 눈썹이다. 제가 중국에 한 6년 동안 한참 시술을 하러 다닐 때 중국의 최상의
최상류층 부인들이 주로 하던 눈썹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아미형의 눈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급 기술을 연마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엠보 기술로, 다른 기술 말고요, 엠보 기술로 이 아미형의 눈썹을 연출하는 방법을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썹을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시술을 시작을 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많은 기술자분들이 눈 앞부분, 자, 눈썹이 전체 눈썹 머리부터 시술하는 기술자도 있고, 또는 이제 꼬리 부분부터 시술하는 기술자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자, 눈썹을 이제 시술을 할 때, 엠보를 시술할 때, 어디서부터 시술하느냐. 자, 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등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3등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술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눈썹의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부분부터 시술하는 기술자. 자, 이렇게 앞부분부터 시술하는 기술자가 있고, 꼬리부터 시술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걸 1번으로 이름을 붙이고, 얘를 1번으로 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얘는 1-로 할게요. 그럼 1-로 하는 게 맞느냐, 1번에서부터 하는 게 맞느냐의 이제 문제가 이제 딱 되는데, 자, 1번에서부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시술을 하고자 하는 눈썹이 한국형이다. 자, 또는 일자형이다. 한국형이다. 일자형이다 하는 경우에는 1번부터 하셔도 무방하다. 오케이야. 1번부터 해도 돼. 눈썹 앞머리부터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드는 눈썹이 자, 내가 만드는 눈썹이 만약에 중국형이다. 아미형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1-부터 시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자형이나 표준형 눈썹은 눈썹의 산이 비교적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허리 라인도 별로 없고 날씬하지가 않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시술을 해도 산을 굳이 똑 떨어지게 맞추지 않아도 이 표준형이나 일자형에 기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형, 아미형의 눈썹은 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T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쪽에 눈썹이, 이런 눈썹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썹을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 산이 짝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 3부터 아예 그냥 시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8도해법에서 T포인트는 정확하게 찍어놨기 때문에 3부터 시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중국형 눈썹을 만들거나 각진형의 눈썹을 만들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일자형의 눈썹은 그냥 아무렇게, 표준형 눈썹 아무렇게 해서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산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눈썹, 남자 눈썹이나 한국형 눈썹 또는 표준형 눈썹이라고 하는 눈썹은 눈썹 앞머리부터 여러분들이 시술하셔도 무방하지만 중국형, 즉 아미형 눈썹은 그렇게 앞머리부터 하셨다가는 짝짝이 눈썹을 만들 소지가 점점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앞머리부터 눈썹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양쪽 앞머리 크기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 팔도해법을 할 때, 자, 이 팔도해법을 할 때, 어디서 하나요? 이 팔도해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디자인할 때, 이분의 이제 근육이 이상 발달이 있는가, 또 떨리는 부분이 있는가 등등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바로 누워서 저는 팔도해법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야 숙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숙달이 뭐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어떻게 해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동작은, 이 팔도의 연장선 도형기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그리셔야 돼요. 자, 의자에 앉아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다른 거는 의자에서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려야 될 것.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그려야 될 것. S 포인트, S 1 포인트, 그 다음에, 엔딩 포인트. 자, T 포인트도 의자에 앉아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T 포인트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엔딩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엔딩 포인트. 자, 요 세 개에서는 S1 포인트, 그 다음에 S 포인트.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S 포인트, 그 다음에 S1 포인트, 그 다음에 E 포인트. 자, 요 선만큼은 여러분들이 서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바로 앉아있을 때 하고 누워있을 때 하고 앉아있을 때 하고 누워있을 때 하고 근육의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 S포인트, S1 포인트, E 포인트는 반드시 앉아있을 때에 표시를 해 두시고 연장선 도해기법을 해 주시고 그러고 누운 다음에 나머지 선을 그리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이제 진도가 조금 나가서 자, 오늘은 아까 어디 갔어 그려놓은 거. 자, 오늘은 또 하나 그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 보면 자, 오늘은 자, 한번 더 그릴게요. 자, 조금 더 크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오케이. 제가 조금 크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눈썹의 꼬리 부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테일 메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꼬리가 테일이죠. 자, 테일 메인 라인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등분이 되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등분이 되겠죠. 3등분 되겠죠. 근데 테일맨은 자, 꼬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엠보 눈썹은 30년 전에 개발된 당시에 메인선과 보조선의 의미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의 3D 엠보 기법을 만들면서 정확한 메인선과 보조선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 위치, 방향에 대해서 기법을 사실 이걸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길이, 선의 길이, 길이, 방향, 이런 걸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30년 전에 이 엠보 기술을 만든 기술자의 어떤 시술 사진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엠보선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정상적이다 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3D 엠보 기법은 메인선과 보조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길이와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또 하나 적어야 되겠다. 방향, 개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꼬리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이걸 이제 밈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눈에 눈에 털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요 부분을 일컫습니다. 자, 한문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걸 이제 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요 부분 시술법이 별도로 있다 이거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 엠보 눈썹을 만들m에 있어서 메인선과 보조선, 이제 메인선, 메인라인 어시스트 라인, 이게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엠보 눈썹을 만드는 기술자가 좀 있어요. 좀 많죠. 이제 이 기술을 하시는 분은 제 기술을 가지고 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기술을 퍼뜨린 것인데 좀 부정확한 기술들이 많아.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술자분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 3D 엠보를 만든 원조인지 모르나 봐요. 말을 막 해.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좀 이제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뭐 그냥 뭐 고객들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세미나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은 저기 댓글, 저기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저 카페에 오셔가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려해 볼게요. 자, 이 꼬리 부분의 시술 공간.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가 이제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한국형 눈썹이죠. 한국형 눈썹은 표준형, 일자형 눈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형 눈썹에서는 이 꼬리 부분이 시술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 자, 중국형 눈썹 보십시오. 중국형 눈썹은 이렇게 돼서, 자, 만약 이렇게 되고, 자, 좁잖아, 넓잖아, 좁잖아. 그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눈썹은 비교적 시술 면적이 중국보다 훨씬 넓다. 이것을 우리가 시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 시술 공간. 자, 엠보는 뭡니까?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공간을. 선을 긋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엠보침이 들어갈 자리가, 이쪽은 여유가 많고 이쪽은 선을 만들기가 좀 수월하고 이쪽은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엠보침이 칼질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래서 한국형 표준형 일자 눈썹은 여기서 메인선은 최소한 3개 이상 만든다. 3개. 자, 메인선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드디어 메인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메인선이 뭐냐? 메인선은 바로 베이스라인에서 시작되는 선을 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미미 시술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선, 이걸 이제 우리가 메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베이스라인에서 시작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선,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선,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선. 자, 여기서 메인선의 개수는 1, 2, 3. 자, 3개가 됐습니다. 3개. 1, 2, 3. 자, 이걸 우리가 미미시술에서 메인선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형 눈썹, 일자형 눈썹, 표준형 눈썹에는 최소한 3개 이상입니다. 3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3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3개가 가장 적은 수니까 3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한 개의 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한 개의 선을 이거는 엠보를 안 배우신 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길다란 선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거지로 눈썹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엠보에는 선이 길면 잘한다는 철칙이 있어요. 그거는 제 선배 또는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오래 한 수십 년을 한 사람이 이 기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걸 이제 배우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2개로 만드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시는 분들은 이 째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기 보면 베이스라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베이스라인 다시 쓰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이 왜 중요하냐?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라고, 베이스라인이. 이 다른 선은 다 무너져도 이 베이스라인은 무너지면 안 돼. 이 베이스라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썹의 모양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또 산의 높이가 또 막 달라진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더 베이스라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이스라인은 무조건 살려야 돼. 그래야지 좌우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술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이 간격은 도대체 얼마 정도로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선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선의 간격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4개일 수도 있습니다. 미미에서 선을 5개는 만들질 않아요. 최대가 4개 정도 만들면 한국형에서는 땡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냐 4개냐, 또는 이제 선생님 이게 몇 미리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는 지성이냐 건성이냐, 또는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는 눈썹의 털의 밀집도가 어느 정도 나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3개냐 4개냐 하는 부분에서 사람의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또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수업은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기술 이외의 경우의 수도 같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 전혀 반영고 화장에서 사람 얼굴 건들지도 못하고 졸업을 시키는 그런 학원들도 많다라고 요즘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데서는 반영고 화장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런 데서는 그냥 디자인 기술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술 공간이 넓은 것은 한국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 마음대로 막 그래도 뭐 돼요. 선만 이쁘다고 하면 막 그래도 된다는 건데, 만약 이 시술 공간이 좁은 이렇게 R형, 중국형 눈썹인 경우에는 선의 방향도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엠보침이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엠보침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게, 여기는 긋는 게 되지만 여기는 긋는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보를 배울 때는 제가 늘 침법을 배워라 하는 것이에요. 자, 파지법도 사용을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지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엠보 침법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하고 그냥 선만 긋는 연습만 한 사람하고는 당장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달 지나면 그냥 선만 그은 사람은 거의 다 빠지고, 뭐 선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정확한 침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기술가로서의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거나 싶으신 분은 또는 이제 세미나나 특강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